이 로컬, 원래 있었던 로컬을 이렇게 재창조하는 게 저희 로컬 이노베이터의 역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 또 그것이 이제 고향이든 아니든 자기가 거기를 사랑하는 순간부터 이제 거기가 고향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저는 로컬 이노베이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로컬 이노베이터 중에 다른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이 존재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혹시 노성호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성격에 따라서 커뮤니티 빌더, 체인지 메이커, 앙트러프러너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로컬 이노베이터를 서로 연결하거나 공공과 민간 기관을 연결해 주는 사람들을 커뮤니티 빌더라고 부르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들을 앙트러프러너라고 하고, 지역이 처한 문제를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사람들을 체인지 메이커라고 부릅니다.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역할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하긴 했습니다. 실제로는 이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의 문화를 재창조하면서 사람과 자원을 연결하는 역할을 동시에 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로컬 이노베이터를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부터는 각각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우입니다. 오늘은 로컬 이노베이터 실무 교육 과정의 3주차인 로컬 이노베이터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 차시로 세 가지 유형의 로컬 이노베이터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커뮤니티 빌더, 그리고 두 번째는 체인지 메이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앙트러프러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각각 소주제가 3개씩 총 9개의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커뮤니티 빌더의 경우에는 지역 커뮤니티를 매개하는 커뮤니티 빌더의 개요, 특징, 역할, 필요 역량, 그리고 그들의 이제 문제 해결 관점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로컬의 체인지 메이커에 대해서는 사회혁신이나 지역혁신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체인지 메이커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체인지 메이커 또한 주요 역할과 필요 역량, 문제 해결 관점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창업의 형태로 지역의 새로운 혁신을 만들고 있는 앙트러프러너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창업을 하고, 또 이러한 과정에서 앙트러프러너에게 필요한 주요한 역할과 필요 역량, 그리고 지역 관점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로컬 이노베이터의 유형은 커뮤니티 빌더입니다. 먼저 저희가 커뮤니티 빌더라는 개념을 얘기하기 전에 커뮤니티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라는 말은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많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공동체나 지역사회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사회학적인 관점에서의 커뮤니티는 사회 조직체로서의 공간적이나 지역적인 단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주로는 인종, 종교, 국적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커뮤니티의 단위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심리학적인 접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회학적인 관점에 더해서 이런 인종이나 종교나 국적 혹은 우리나라 내에서는 특정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되는 어떤 심리학적인 결합성과 소속감을 이야기해 볼 수 있고요. 결국에는 이 두 번째 심리학적인 정의에 따라서는 개인을 연결시켜주는 감정과 태도의 총체가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지역에 대해서, 로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로컬 커뮤니티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역의 커뮤니티라고 하면은 과거에는 마을 커뮤니티나 상권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가 주로 많이 등장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골이나 조금 사람이 적게 사는 도시에 가게 되면 마을 단위로 굉장히 끈끈한 유대관계를 가진 커뮤니티를 볼 수도 있고요. 과거에는 이제 한 50년 전, 60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농촌을 기반으로 한 사회였기 때문에 훨씬 더 농촌 기반의 마을 커뮤니티 또한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역에는 주로 소상공인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런 소상공인들이 특정 동네나 골목길이나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 상권의 커뮤니티도 로컬의 주요한 커뮤니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2000년대에 들어서 등장한 커뮤니티는 주로 관심사나 취향과 관련된 커뮤니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지역적으로 엮이지 않더라도 특정 가치를 지향하거나 특정 취향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맺는 형태들이 많아졌고요. 이것은 비단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이나 서울에서도 이런 관심사 커뮤니티 기반으로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도 나오고 있고 또 비즈니스도 나오고 있고 또 커뮤니티들이 많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커뮤니티란 정의를 해보면 지역을 기반으로 한 또 지역의 사람들을 연결하는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고 또 지역과 외부를 연결하는 그런 커뮤니티이고 또 이러한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커뮤니티 빌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커뮤니티를 결이 맞는 사람들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결이 맞는 사람들을 잘 연계해서 지역의 자원, 외부와 연결하는 커뮤니티 빌더 역할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커뮤니티 빌더가 그러면 연결하는 분야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크게 4가지 분야를 연결을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과 사람, 두 번째는 지역과 지역, 세 번째는 공공과 민간, 네 번째는 지역과 기업입니다. 물론 더 많은 분류를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 로컬 이노베이션의 사례를 보면서 대략적으로 크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이 4가지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개씩 좀 살펴볼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사람과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연결하나 생각을 해보면 먼저 커뮤니티 빌더는 지역 내의 로컬 이노베이터와 또 다른 로컬 이노베이터들을 연결을 합니다. 사실 로컬 이노베이터들은 정말 다양한 분야에 포진되어 있고 또 각자 하는 역할도 다르고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역량도 굉장히 다른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연결하는 역할을 커뮤니티 빌더가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커뮤니티 빌더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커뮤니티 빌더가 하는 역할은 지역과 지역을 연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지역이 멀다면 멀고 또 가깝다면 가깝다고 할 수 있지만 특정 지역 내에 활동하는 이노베이터들이 굉장히 소수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 내에서 뭔가 역할 분담이 어렵거나 역량이 좀 부족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지역의 로컬 이노베이터들과 다른 지역의 로컬 이노베이터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커뮤니티 빌더가 하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생각을 해보면 주로는 지역과 수도권을 연결을 하는 역할들이 많았던 것 같고 또 반대로 광역 단위의 도 단위의 내에서 시군구의 어떤 지역을 연결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실제로 공공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자체와 지자체의 연결이나 사업을 같이 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민간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런 연계와 협업에 유연할 수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 빌더가 해당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은 공공과 민간 영역을 연결하는 역할입니다. 지역에서 공공의 역할은 굉장히 영향력이 큽니다. 공공이라고 하면 우리는 정부 부처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광역이나 광역단체나 지자체를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지역 내에 특정 부처나 지자체 산하의 중간 지원 조직들도 공공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공공의 영역과 민간의 영역을 연결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제 정책과 현장에 대한 괴리가 있기 때문인데요. 기본적으로 정책은 현장의 속도를 따라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서 많은 로컬 이노베이터들이 기존의 어떤 규제나 기존의 법규나 기존의 행정의 어떤 원칙들에
그래서 부딪히는 부분들을 공공에 제안하고 해결하면서 새로운 뭔가 혁신을 만드는 역할을 커뮤니티 빌더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부분은 지역과 기업을 연결하는 로컬 이노베이터입니다. 공공이 지역에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예산이라는 문제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기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로컬 이노베이터가 단순하게 어떤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만 지역을 혁신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예산이나 좋은 파트너들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역에서 가장 큰 파트너인 어떤 공공이나 행정의 영역과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지역과 이제 기업, 이미 어느 정도 성장을 한 기업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들과 어떤 연결이나 협업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빌더의 경우에는 지역 내 기업과 지역 내 로컬 이노베이터를 연결하거나 지역 내 기업, 지역 내 로컬 이노베이터와 외부에 있는 기업들과의 연결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 4가지 분야에서 커뮤니티 빌더가 어떤 부분들을 연결하는지를 알아봤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연결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커뮤니티 빌더에게 요구되는 역량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역량은 3가지 정도로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 내 네트워크와 커뮤니티에 대한 리더십입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지역에는 정말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고 또 지역뿐만 아니라 지역 외부의 파트너들, 또 기업이나 공공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목적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을 정확히 매핑하고 찾고 또 관계를 맺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사실 저희가 대학교에서 어떤 조별 모임 같은 것만 해도 굉장히 어떤 모임은 잘 되고 어떤 모임은 되게 진행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왔을 때 해당 커뮤니티에서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자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비슷한 결인데요. 우리는 결국에 단순하게 커뮤니티를 빌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커뮤니티 빌딩을 통해서 지역의 어떤 특정한 가치를 만드는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의 기획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제로 실행까지 할 수 있는 역량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렇게 커뮤니티를 리드하면서 외부의 사람과 자원, 리소스와 내부의 자원들을 연결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내부 커뮤니티에 대한 어떤 폭넓은 이해와 외부 자원과 트렌드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커뮤니티 빌더들은 어떤 특정 분야의 스페셜리스트이기보다는 어떤 전 분야에 아울러서 다양한 정보와 그런 식견을 가지고 있는 제너럴리스트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로컬 이노베이터의 유형은 체인지 메이커입니다. 체인지 메이커는 기본적으로 이제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고요. 먼저 체인지 메이커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지난 60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주로 국가주의 성장 방정식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산업이나 수도권 중심으로 발전을 해왔고요. 이에 따라서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나 자본이나 리소스 등이 자연스럽게 이제 수도권에 좀 집중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로컬과 지역은 좀 다양한 문제를 마주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들은 뭐 일자리 문제라든지 고령화, 인구 유출이나 감소, 문화 다양성 부족과 같은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문제들을 정확히 정의를 해보고 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 체인지 메이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인지 메이커의 역할인데요. 체인지 메이커는 이런 지역이 마주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특징이고,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들과 NPO와 NGO, 사회적 기업, 소셜 벤처 등을 의미를 합니다. 이 체인지 메이커들에게 필요한 역량들도 살펴볼 텐데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역이 마주한 사회 문제들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기존 관점과 다른 솔루션을 제시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는 것을 역량으로 필요로 합니다. 기존 관점과 다른 새로운 솔루션이라는 점은 대부분 현재 이제 지역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회 문제들은 기존의 솔루션으로 해결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체인지 메이커들이 작지만 이런 새로운 시도들을 통해서 기존의 관점보다 조금 더 나은 사회적 가치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실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러한 역량이 있어야만 지역에서 좀 사회적 가치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체인지 메이커들이 최근에 이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날 좀 생각해 볼 만한 관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머니 플로우, 그러니까 돈이 흐르는 방향, 돈이 모이는 어떤 유동성의 측면에서 이러한 체인지 메이커들의 역할도 좀 저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과거 한 5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전 세계적인 투자의 트렌드 중에 하나는 이런 사회적인 가치 혹은 사회적인 임팩트를 만드는 곳에 투자를 하는 펀드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런 출자자들 또한 이런 내 돈이 사회적 가치가 있는 곳에 투자가 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인식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기존의 일반 투자사들도 이러한 임팩트 관점의 어떤 펀드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요. 또 이러한 펀드들이 많이 생기면서 실제로 이런 사회적 가치를 만들고 있는 그런 플레이어들에 대한 투자나 그런 것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점 확대가 되면서 이제 올해부터는 아마 많은 지역의 체인지 메이커들도 이러한 임팩트 펀드나 임팩트 투자 조합에 어떤 관심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 협력의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공헌이라는 키워드를 보게 되면 과거에는 많은 기업들이 어떤 기부나 어떤 기여의 형태로 그런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을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CSR이나 CSV라는 이런 Creating Shared Value라는 관점으로 전환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CSR이나 CSV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 지원이라는 키워드인데요. 또 최근에는 여기서 조금 더 다른 개념으로 ESG라는 개념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단순하게 기부를 하는 지역에 기부를 한다든지 지역의 어떤 아동을 돕는다든지 이러한 일방향적인 지원에서 최근으로 올수록 로컬 이노베이터나 지역사회에 있는 어떤 플레이어들과의 많은 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체인지 메이커들 이야기할 때 앞으로 이들이 어떤 트렌드나 어떤 관점을 좀 인지해야 되는지 좀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라서 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컬 이노베이터 실무 교육 과정 세 번째로 알아볼 로컬 이노베이터 유형은 앙트러프러너입니다. 이번 유형을 이제 앙트러프러너, 우리나라 말로 하면 창업가나 기업가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많이 사용하는 스타트업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에서 이제 많은 이제 혁신을 만들고 있는 창업가들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동기나 어떤 성장에 대한 방향성이 굉장히 다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주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확장성, 즉 스케일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역의 어떤 비즈니스 특성상 이런 스케일업이 어려울 수 있고 또 많은 지역의 앙트러프러너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지 않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차시에 entrepreneur라는 분류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을 함께 이해해 주시면서 이번 차시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entrepreneur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ntrepreneur는 기본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로컬 이노베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 그냥 지역 비즈니스와 구별되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지역의 문화나 자연이나 라이프 스타일과 같은 지역의 자원을 기반으로 좀 새로운 가치와 혁신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자원이라고 하면 보통은 지역 하면은 떠오르는 것일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의 문화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지역 하면 생각나는 특산물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또 도시에서 볼 수 없는 자연이나 그 도시에서만의 라이프 스타일들이 지역의 자원으로 저희가 정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원을 기반으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나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또 창업과 비즈니스 활동을 통해서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안하는 것이 로컬 이노베이터 중에 entrepreneur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역 자원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화나 라이프 스타일이나 특산물, 자연 경험을 이런 지역의 자원이라고 정의를 했었는데요. 단순하게 실제로 지역에 가보면 지역별로 굉장히 대표되는 어떤 그런 특산물이나 라이프 스타일 등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1차원적으로 비즈니스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관점에서 이런 지역 자원을 탐색을 한다든지 조금 발굴되지 않은 지역 자원을 탐색하는 것이 첫 번째로 필요한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지역에 가보면 지역의 자원들은 굉장히 많이 공공이나 행정에서 외부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정말 깊은 수준의 어떤 탐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entrepreneur는 지역 자원을 정말 깊은 수준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탐색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역량입니다. 두 번째는 문제인식과 비즈니스에 대한 관점 도출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entrepreneur는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한다든지 아니면 기존보다 더 나은 혜택이나 편리함이나 효용을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품이나 서비스, 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을 할 때 이런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제안할 것인지에 대한 비즈니스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비즈니스를 실제로 실행하는 것인데요. 결국에 우리가 창업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우리나라에서 지난 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이 이렇게 화두가 됐었는데, 대부분 많이 알려진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쓰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보통은 기술 기반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화제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을 기반으로 한 엔트러프러너의 경우에는 어떤 세상에 없는 아이디어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보다는 어떤 기존에 있는 것들을 브랜드의 측면에서 더 낮게 만든다든지 혹은 제품의 퀄리티를 높인다든지 유통을 더 잘한다든지 어떤 경영이나 운영의 능력도 필요한 그런 실행의 역량이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지역 가치 창출인데요. 이 지역 로컬 이노베이터들은 단순하게 재무적 가치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적 가치와 지역에서 만드는 이런 사회적 가치를 함께 고려하여 비즈니스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이 네 가지 필요 역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엔트러프러너를 위해서 이제 어떤 생태계들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비즈니스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4주차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게 될 것이지만 이제 엔트러프러너를
관심이 있거나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부분을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을 이제 지역 기반으로 하면서 민간에서는 어떤 엑셀러레이터나 인큐베이터, 즉 비즈니스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하는 그런 팀들이 생겨나고 있고, 하지만 이런 민간 영역은 생겨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는 공공에서 정부 부처나 지자체, 중간 지원 조직의 좀 다양한 이런 지역 창업가들을 위한 지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지역 창업가들이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바탕으로 결국에는 사용자와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